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간밤 뉴욕 증시 S&P 500 6,600을 넘어서네요. 사상 최고치고 기술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고 뭐 오라클, 테슬라, 물론 테슬라 장중 대비로는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기술주들 흐름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화끈하네요. 일론 머스크. 네. 자사주 매일 10억 달러. 예. 예. 1조 4천억. 예. 남자가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전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테슬라 지분 대비로는 한 1%도 또 안 되는 그래요. 규모니까 예. 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엄청난 사람의 이름을 그래도 매일 한 번 정도는 입에 올릴 수 있으면서 지낸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네요. 근데 진짜 시장 잘 가네. 지난번에는 일론 머스크 보상안 듣더니 소장님이 배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배 아팠죠. 배 제가 아팠는데. 배 아플 만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하모니 시간에 한용희 수석이 나와서 테슬라가 뭔 일이래요 했더니만 딱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상안 그게 이제 매수세를 부추긴 것다 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AI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가요?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거 아무리 뭐 아. 소프트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부진한데 네. 예상에도 크게 못 미치고 예. 제조업 부흥 하는데 별로 지표상으로 안 느껴지는데 네. 근데 지금 시장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전부 AI 관련이죠. 그렇죠. 예, 여기다 금리나 기대감까지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또 금반지 하네. 우리 SBS BG에서도 오늘 우리 문남중 의원 나오시는데 우리도 뭐 용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남중 연구원한테 물어보고 요거 뭐 태조 이방부터 해서 이거 오늘 과제예요? 오늘의 과제는 우리 SBS 비즈 머니쇼에서 만드는 그 신조어 테마주 뭐 네. 이정민 뭐 이런 거. 테마주는 아니고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대신유권 그러시죠. 문남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무슨 오늘 문 의원 나오신다길래 궁금했던 게 그동안에 우리 문남중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시장 증시에 대해서는 불리시한 비율을 갖다가 유지해 오셨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도 지금까지 네. 아마 문 의원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수준까지 페이스로 올라왔어요. 딱 왔어요. 올해 연초에 S&P 500 지수 지금은 이제 상단을 좀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네. 6,500포인트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았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반기 때 특히 4분기 때 6,900 정도 일시적인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운이 좋으면 S&P 500 지수 7,000선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천이요. 네. 와.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심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네, 올해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9월 FOMC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인들을 다 상쇄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7월 말부터 이제 8, 9월 달 증시는 좀 쉬어가고 그래야 이제 4분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9월 상반할 때 변동성은 마지막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미국의 8월 고용지표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일부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변곡점으로 봤던 거는 이제 9월 FOMC였어요. 네. 9월 FOMC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좀 증시가 하방 압력이 높지만 FOMC 끝나고 나면 이제 이혼 선호 심리가 재개되는 흐름들을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변곡점이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FOMC가 아니라 미국의 8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이번에도 3개월 이동평균으로 높은다고 하면 부진한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연준은 잭슨홀 미팅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동안 통화 정책에 대한 프레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그동안 유지를 해왔죠. 물가 안정 목표를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라는 네. 견해였었는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기존
체제로. 이 얘기는 결국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을 앞으로 더 주목하겠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특히 고용 지표가 2개월 연속 노동 시장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시그널을 좀 보여준 걸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FMC 이미 기정사실화됐지만 25pp 인하는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앞으로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50bp 정도 인하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증시가 상승하는데 주축은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그 기대감들이 바탕이 될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국가가 올라가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게 반하는 국가들은 사실 투자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수급이 이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 지금은 3,400이긴 하지만 3,700 정도까지도 올해 연말 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S&P 500은 7,000, 코스피는 3,700. 일시적으로 7,000은 운이 좋으면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은 6,900이에요. 네. 또 저렇게 하면 그 유튜브에 또 7,000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막 어떻게 타이틀이 하셨어요? 달려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출연했다가 그 앞에 되게 자극적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그 말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아는 문남중 의원은 굉장히 이렇게 시장 긍정적으로 네. 보는 걸로 아는데 뭐 매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썸네일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년에 폭락하니까 그때 무슨 뭐 현금 준비하세요 뭐 이런 썸네일을 봐가지고 이럴 뿐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네, 저도 그 정도 톤은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까지는 되게 증시를 좋게 보는데요. 내년에는 좀 증시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년에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근데 과거 2006년도 이후에 새롭게 들어서는 행정부들 집권 2년차 항상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과거 흐름들을 좀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패턴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건데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 뒤에 해당되는 게 내년 1분기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1분기 정도 되면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될 건데 이번엔 좀 과거는 다를 거예요. 지난해 8월 달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축 국면에 이미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시키면서 증시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행히 단기간에 만회를 했었지만 내년 1분기 때는 그 모습 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증시가 워낙 높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가지 보고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상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연초 이후, 늦어지면 4월 이후부터 가을까지 증시는 계속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최근에 금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려요.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분이 온전히 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일부 IB들이 뭐 온수당 5,000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 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년도 안전자산 대표격인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 좀 그거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그거는 내년이니까 일단 그렇죠. 오늘 내년. 문남중 의원님 나오신 부분 이렇게 잘라서 올라갈 때 일단은 썸네일은 그렇게 답니다. 연말? S&P 500 7,000, 코스피 3,700, 금 7,000. 금이 아까 얼마? 온수당 5,000. 그렇게 썸네일, IB에서. 그렇게 썸네일 달고 갑니다. 그래야 뭐 좀 클릭들 하시겠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요. 뭐 스페인에서 무역 협상하는데 네. 틱톡도 어떻게 동맹국들보다도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전성절 열병식 할 때는 열받아 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그러게요. 무역 회담 할 때는 보면은 또 그렇게 서로
우리 양국 관계는 뭐 아주 좋아요 이런 소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리고 서로 아쉬운 게 많은 관계인가 봐요. 아쉬운 게 많은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뭐 그렇다고 뭐 펜타닐이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미국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14일 날 이제 미중 뭐 4차 고위급 회담 예. 진행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시장에서 틱톡 매각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올해 연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이제 무역 협상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성과들. 그 대표적인 게 틱톡 매각 시한 앞두고 이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중 간의 관계는 악화되기보다는 지금 수준 정도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유관세 부과를 90일 유예를 했는데 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유예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증시가 연말까지 올라가는 한 축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기조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 들어서 이제 통상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좀 했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때 2022년도 이후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압박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제적 피해는 대부분 미국이 좀 가지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더 자극하고 압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사실 미국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정부가 더 압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미국민들의 후생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관세 부과가 결국에는 미국 자국민들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체감하는 소비자 가격들 올라가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의 후생들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두고 중국을 더 자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미중 간의 관계 자체가 과거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공존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적인 실체는 네. 없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조사하겠다. 요거는 이걸로 왜 한참 뉴스에 나오는 게 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기업에 대해서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또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가 간의 협상을 할 때는 항상 막판 타결을 보는 이유가 서로 간의 이익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동일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 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역시 엔비디아를 압박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AI GPU에 대해서 일부 조건을 가지고 허용을 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간헐적인 어떤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엔비디아의 어떤 앞으로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칩 전용 외에도 지금 하반기 때 다른 용도의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판매량이 일정 부분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또 건반지 하면서 반도체가 강조되나요? 아니 뭐 최근 며칠 전부터 해서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이게 하나의 또 시장 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주가 반응을 봐서는 뭔가 그동안 몰랐던 걸 알았듯이 막 움직이잖아요. 올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일단 범용 디램 가격이 올해 3월 예.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4월 한 달간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켜본 거죠. 디램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5월 달부터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월 달부터 SK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른 삼성전자로의 치우침이 나타난 게 6월, 7월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명분들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 순매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 4분기 때 저점을 형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데 과거 경험상 한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지금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저는 그리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끔씩 해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하고 증권주. 네. 금반지에서 지는 지주사잖아요. 지주사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제 눈에는 네. 금융주 중에서는 네, 증권주. 증권주가 제 2차 랠리가 이제 막 좀 시작된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지금 지수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수대였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모습들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대로 보면 증권주가 가장 많이 늦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증권주가 가장 늦게 가장 많이 오르고 나서 나타났던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들이 올해 4분기 때 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와중에 2차 전지 모멘텀은 뭐가 있길래요?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모멘텀은 CATL 같은 경우에도 네. 3개월 정도 생산 중단하기로 이제 전해드렸던 예. 리튬 강산을 최대한 빨리 생산 재개를 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모멘텀은 없지만 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조주들도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기관 입장에서도 담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 부담이 없는 대상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2차 전지주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 돌아서기 이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 지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체 지수를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ETF들이 연말까지는 좀 지금 현 수준에서는 부담이 없는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거나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그러진 것보다는 않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가격이 좀 싸 보이기 네. 때문에 수급적으로 맞아요.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좀 원금이 회복되거나 하면은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뭐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한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보시려고 하면요. 저는 과거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코스피 3,400 과거 직전 가장 높았던 지수대가 3,300이었어요. 네. 그게 2021년입니다. 그때 패턴을 보면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21년도 1월 달에 코스피가 3,000에 진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 6월 달에 코스피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 3,300선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해 10월 달에 3,000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 3,000 지니까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걸렸던 소요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상 최고치에서 3,000선 아래로 내려오는데 걸렸던 소요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6개월을 쪼개서 놓고 온다고 하면 1개월은 1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개월, 3개월 때는 조정 압력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2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올해랑 똑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1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8, 9월 달 조정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아마 연말에는 2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다시 3천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아마 그 시점에 해당될 걸로 봐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코스피는 다시 3천 아래로 내려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 3천 아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흐름들을 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주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년도 코스피의 흐름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코스피 경로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신정부의 허니문 효과, 특히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침 간담회를 통해서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처럼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경기와 이익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항상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년도에도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 4천,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확산됐을 때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할 확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 시기를 좀 염두에 두고 네, 저는 좀 모든 대상들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예, 있는 시점을 예, 좀 예.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아요. 예. 뭐 반도체주든 2차 전지주든 예, 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약간 또 소외됐던 게 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오늘부터 보니까 일본은 이제 자동차 품목 관세가 기존에 27.5에서 지금 15로 이제 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주가가 거고요. 좋을 수밖에 없다? 안 좋다. 예, 안 좋을 수밖에. 네, 예. 네. 일단 그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수출주도 전반적으로 다 네.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9%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3개 주력 산업이 있는데 그 9개 해당되는 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다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증시도 그렇지만 해당되는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수출주들은 어차피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과거보다 수출 물량,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특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를 27.5%로 에서 지금 15%로 낮췄고 이게 행정성명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이행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내 일본산 자동차와 한국산 자동차 경쟁력이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판매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전하게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발효시키는 것들을 목도를 해야 그 부정적인 요인들에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불안한 포인트들이 네, 있다라는 지금은 거네요. 그런 예,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예. 그러면은 이쯤 돼서 이제 그럼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내년은 좀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국 펀더멘털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좋다. 그럼 여기 답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네, 2023년도 10월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표준이잖아요. 그 미국 증시는 자국 경기, 특히 미국 경기 확장 구간 내에서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한국에서만 미국 경기 현황을 놓고 잘못된 인지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분들은 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63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미국 경기 확장은 진입하게 되면 평균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7년 1개월이요? 이를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정도 더. 하지만 이거를 연간으로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차이는 좀 있죠. 올해는 연말까지 계속 오르고 내년은 빠르면 연초 이후 늦어지면 4월부터 가을까지 하락을 했다가 내년 가을에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 2027년도 6월이 포함되는 2027년도 상반기 때는 미국 경기 확장이 아마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때 S&P 500 지수 가장 많이 오를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로를 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는 22년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분기 대비 연율로 평균적으로 분기 2.1%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 추정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 유지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기업이익이죠. 23년도 1분기 이후로 현재까지 10개 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요. 이익 증가를 보이는 구간은 23년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8개 분기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을 주도하는 거는 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IT가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해도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네. 밸류가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네.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22.3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5년과 과거 10년과 비교를 해보면 높으니까 비싸죠. 다만 올해 실적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PER보다 낮은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밸류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AI 혁명 관련돼서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혁명은 22년도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3년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 인터넷이 출시되고 나서 우리가 인터넷 혁명 시작됐는데 그때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15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9년 정도. 그래서 사실 AI 관련된 전망 수치를 보면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는 전망치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들은 그 정도 기간까지는 AI 혁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이익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실적을 감안하면 부담이 없고 또 AI 혁명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3,414, 853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7,500원, SK하이닉스도 0.9%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가 33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103만 3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8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1만 5,500원이고 기아는 0.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8,5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0.7%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49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각 호가 12만 1,700원, 5만 100원이고 페트론 30만 8,500원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1.5% 상승 예상되고 있고 호가는 30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5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ABL 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는 38,900원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될 거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이제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 채널 저 채널 다 틀어봐야 뭐 요즘은 죄다 금반지 얘기만 하니까 또 금반지. 아직은 금반지 아닐까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 시간대 살펴보는 미국의 시간에 지선물 흐름 보면은 네. 늘 약보합이거든요. 네. 무슨 뭐 급락도 아니고 약보합 이렇게 하는데 본장만 열리면 어쩜 그렇게 사고 싶어지는지. 미국장 요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아 그래요, 문 의원님. 이제 지금 우리 시장도 조금 이제 오늘 뭐 크게 움직이기에는 FMC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다 반영됐다.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살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팩트 장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한번 툭 던져볼 만한 얘기긴 한데요. 저도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던 사항이에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그때 당시 쇼크가 확인되면서 사실 9월 FMC에서 금리 인하 25pp 인하는 거의 시장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그랬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요인들을 잠재울 만한 변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바탕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논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막상 9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특히 센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시장의 심리가. 특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25pp 인하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고용지표가 보니까 조금 더 안 좋아지면 향후 FMC에서는 50pp 정도는 더 인하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FMC에서 50p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재정 정책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큰 폭으로 급증을 했던 시기인데 지금 지난해 9월 달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 지금은 통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통상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9월 FMC에서 25pp 인하가 증시가 하락하는 변곡점이기보다는 50pp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들어오면서 주요국들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그 일러 이사가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9월달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의 정책 금리가 4.5인데 단순하게 중립금리 3.0과 비교를 해봐도 1.5%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발표됐던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사실은 조금 전월보다 개선될 줄 알았는데 전월보다 하회한 흐름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또 간밤에 나온 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앞서 소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예상치하고 발표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고 그냥 둔화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경기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일정 범위 내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확장 구간에 있다. 다만 그 확장 구간 내에서도 관련된 지수의 그 변동을 보면 조금씩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자면 고용 시장도 둔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게 경기 침체를 시사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거를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금 6,600을 넘어서고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기술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도 지금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주요국들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4% 올라갑니다. 3,421,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85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하네요. 76,900원. SK하이닉스도 0.9% 올라갑니다. 지금 33만 4천 원 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떨어지네요. 103만 7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2% 상승합니다. 99만 8천 원이고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1만 6천 원. 기아는 좀 떨어지네요. 10만 1,600원. 그리고 KB금융이 0.4% 상승 12만 1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0.5% 오름세 0.7%까지 올라갑니다. 5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3%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49만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49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9% 올라갑니다. 12만 2,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 상승합니다. 5만 500원. 펩트로는 좀 떨어지네요. 30만 3천 원. 파마리서치가 소폭 내림세로 62만 4천 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2% 올라갑니다. 어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오름세고요. 현재 레인보로보틱스 주가는 30만 5천 원. 에이벨바이오가 1% 떨어지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으로 15만 3,100원. H7B는 올라갑니다. 1.2% 상승으로 39,15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1%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원전주 흐름 좋아요. 사실 어제까지 좀 일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4% 올라갑니다. 6만 800원이고요. 한국전력도 3만 7천 원, 그리고 우진엔텍, 대우건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르비텍 2.6% 상승합니다. 3,540원, BHI도 2.5% 상승세고요. G2파워 8,790원으로 2.5% 올라갑니다. 한전기술, 우리기술 다 올라가고요. 에너토크도 3% 상승으로 7,6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 KPS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이 8% 강세입니다.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전력주들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 지금 상승폭이 약간 좀 반납이 되면서 지금 보합이고,
그리고 일진전기가 1.3% 상승 중이고 LS 일렉트릭이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줍니다. ICTK가 20% 급등합니다. 15,2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3.4% 올라가고요. 한국첨단소재, KCS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아톤 한울소재과학도 2% 이상 올라갑니다. 한국정보인증도 1.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좋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5% 이상 올라갑니다. 3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피롭틱스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YC캠도 22,800원으로 3% 상승세고요. PI 그리고 SKC도 각각 5%, 3% 상승세입니다. JNTC도 6%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HB테크놀로지도 상승세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까지 연출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 거래량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Y랩이 지금 24% 급등합니다. 6,300원. 미스터블루도 17%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915원. 그리고 탑코미디어, 핑거스토리 각각 12%,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아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4.3% 올라가고 MBT도 10% 급등 중이고요. DNC 미디어도 2%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스튜디오 미르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586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0억 원, 322억 원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0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2억 원, 1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600개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2원 90전 하락한 1386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원전주도 흐름 좋고 웹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이게 일본이 어제 휴장했죠. 뭐 보니까 우리보다 자주 쉬던데 증시가 어제는 뭐 경로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약 0.47, 0.48 뭐 % 이렇게 상승인데 뭐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경신이네요. 모든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 그러게요. 뭐 할 것 없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덤덤하네요. 다들 사상 최고치 이루고 있는 와중인데 그리고 외국인들 주도하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 주도는 오늘도 여전하고 네. 어제 상한가 갔던 농심홀딩스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확인됩니까? 제가요? 관심 종목이 없으신가? 네, 제가 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일부 종목들 예를 들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라든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런 종목은 상한가고 농심홀딩스는 아직 제가 체크를 따로 안 했네요. 예. 아까 우리 문남중 위원하고 전미경제연구소 그 지표 MBR 예, 그거 좀 말씀 주세요. 왜냐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또 비컷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선제적 보험적인 인하냐 아니면은 진짜 리세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인하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월 FMC에서 25pp 인하하는 게 맞고요. 50pp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첫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거를 인정하는 형태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또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줄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9월에는 25pp 인하로 시작하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사실 미국 경기 순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은 전미경제연구소 마이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 63개월째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I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경기 침체 두 국면으로 분류해서 경기를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용되는 지표들을 보면 분기별 지표 내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네. 국민 총소득 그리고 월별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과 산업 생산, 실제 도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면서 경기 현황을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쌍의 법칙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MB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클라우디 쌈이라고 예전에 연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용했던 분이 이제 쌈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앞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시사는 하고 있지만 기타 외에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급격한 해고율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용이라는 지표 자체가 앞으로 좀 시간이 흐를수록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당장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레벨까지 들어가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27년도 6월 이전까지는 러프하게 미국은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네. 그 구간 하에서 소순한 사이클에서 이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당장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요 3,500억 달러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이제 통화 수합 무제한 통화 수합으로 가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제 또 역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보면 네.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미국에서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책으로서 이제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기 국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기축 통화국가 상설 무제한 스와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약간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주요 골자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네. 기준에 국민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완화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1년 아래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내용에 담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이전에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배당 확대, 기업 입장에서 배당을 더 확대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순기능을 얘기할 때 거론될 수 있는 얘기긴 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세율 자체를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예. 더 낮춰주는지 여부를 예, 더 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는 이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하겠죠. 네. 아니 오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 보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물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어 이를테면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이른바 순환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세요? 계속해서 그럼 연말까지 좀 순환매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금 뭐였죠? 지주가 아니었죠. 제가 이제 연말까지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를 눈여겨보면 네. 좋겠다. 다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9회 정기국회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지주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는 8, 9월 달에 낙폭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3,079포인트 정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반기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가격 조정도 일부 조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9월 FMC 앞두고 전후 기존의 주도주들이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연말로 갈수록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보다는 그동안 네.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표격으로 이제 2차 전지주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주도주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금융 내에서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거래일 기준으로 한 12일 정도나 남았으니까 추석 연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 의원님, 통상 우리 명절 전에 어떻습니까? 아니면 명절이라고 할까 긴 연휴 전에 전후해서 시장 나름의 어떤 그게 있나요? 특징이 보이나요? 일단 추석 전 네. 증시 심리는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추석 전이면? 예, 휴가가 길수록 대외 변수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한 경계심들이 반영되면서 일부 주식을 좀 팔고 뭐 명절을 좀 세려고 하는 주체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심리는 좀 위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막상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대외 변수의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쉬어갔던 것들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해서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동안 확인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명절 전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계절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한국 증시는 4분기 때 특히 10월부터 11월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패턴들을 그대로 밟아나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3분기 실적도 기존에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좀 높게 나오는 그 흐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차피 한국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결과에 따라서 좀 노이즈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내드리기 전에 앞서 소장님이 뭐 오늘 신조어 욕심 내셨잖아요. 예. 신조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증. 입에 딱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증 때문에 입에 잘 안 붙네. 이반 증. 죄송해요. 제가 질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